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부모생활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체험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근데 될 이제 것 어디로 같아요. 막 다니시잖아요. 박물관, 유적지, 과학관. 그리고 아니,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놀이기구 타러 가는 것도 모두 다 체험 활동이죠. 그렇죠. 이제 식물, 박물관도 가고, 과학관도 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과 많은 나들이를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왕이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네, 많이. 오. 또 좋은 연휴들이 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여행인데 거기 이제 보통 부모님들 이제 여행 3, 4일 계획하시면서 그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뭔가 의미 있는 거 하나 끼자. 조금 너무 맛집만 다닐 수 없잖아요. 아이, 사실 맛집이 가장 좋은 체험학습이 맛집만 다니다 보면 그것도 조금 지치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끼시는 것들이 그 잘 보여요. 정도면 사실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떤 그런 교육적인 장소 위주로만 다니는 게 실은 아이한테 크게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사회 덕후고 역사 덕후예요. 네, 과학 덕후면 그러면 의미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도 즐겁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도 즐겁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데 서로 좀 즐거운 포인트를 이제 찾아서 섞어서. 예,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럼 몇 대 몇? 맛집과 어떤 그 박물관 비율, 맛집이랑 체험 활동, 체험 본 체험 활동, 활동. 그러니까 교육적인 활동 몇 대 몇? 솔직하게 그냥 내 의견으로 말 7대 3? 난 9대1 나올 줄 알았어. 맛집 아이,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맛집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네. 이게 맛을 추구합니다. 네. 맛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비교육적으로 다녀요. 비교육적인 비교육적인 덜 교육적으로. 네, 덜 교육적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학습에 많이 치우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학습적인 체험 학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죠. 네, 여행인데 이게 뭐 어떤 그런 교육 체험 막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을 조금 봤어요. 구제해드리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네, 이런 그래서 말씀. 이제 뭔가 유적지, 문화재, 과학관, 박물관 보고 나와서 아이들한테 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이 질문 했을 때 서로 좋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질문은 뭐 하나만 꼽아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엄마가 밥 해주고 맛있어? 막 이런 거. 너무 맛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응을 해도 뭐 어차피 성에는 안 찰 건데 맛있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박물관 혹시 뭐 체험을 뭔가 이렇게- 하고 맞아요. 나왔다. 저는 재밌었어? 좋았어? 네. 라는 질문이 금지는 아닌데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아닌가. 그쵸. 사실 그걸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같이 그 공간에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나는 이게 재밌었고 이게 신기했고 이게 맛있었고 이거 되게 특이하더라를 이야기하면 아이도 무언가를 좋았던 걸 이야기할 건데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뭐는 재밌었고 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리고 정말 힘들기만 했던 체험학습도 있거든요. 또는 기억이 그냥 대충 봐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숙제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피했으면 좋겠는 질문으로 이거 봤어? 알았어? 알고 있었어? 이거 새롭게 알게 됐어? 너 가서 뭐 배웠어? 뭐 기억나? 라고 하면서 어떤 지식, 그곳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구술평가네, 구술평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거기 한 군데 데려가려고 온 가족이 막 다 나선 거거든요. 아니, 그 귀한 놀 수 있는 시간을 에이. 할애해서 뽑아 든 칼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더 어떤 결과물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재밌어야 돼. 그리고 많이 얻었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배웠어야 돼라는 마음을 놓고 오늘 한두 가지만 건지면 된다. 네. 라는 생각이면 아이가 여기 매점 엄청 커. 이런 얘기하거나 저쪽에 가면 소떡소떡 팔아. 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순간 화는 나지만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나도 이야기 한두 마디 이게 작게 이야기 꺼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 또는 그거 외에 맞아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가 나오면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무엇을 알게 되었냐, 얻게 되었냐, 어떤 감정을 느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자기 생각과 알게 된 거를 말하는 것보다요. 실제로 엄마가 뭘 새롭게 알게 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이렇게 스몰 토크로 풀어줄 때 그렇죠. 자기도 이렇게 한마디 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먼저 얘기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소수를 뺀다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맞아요. 어려워해요. 사실 아이들은 특히. 그렇게 먼저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묻기도 전에 벌써 풀어요. 그럼요. 얘네들은 물을 필요가 없고 끝나고 바로 차 타자마자 나 오늘 뭐 봤는데 막 이렇게 푸는데 누굴 만났는데 뭐가 에이. 재밌었고 막 나는 몇 개를 봤고 막 다 얘기할 거고. 근데 굳이 먼저 풀지 않는 애들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아요. 예. 다른 사람 이야기에 이제 내 의견이나 나도 이렇게 슬쩍, 얻는 얹을 수는 있다. 대화하면 되게 좋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뭐 좋았어 재밌어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네. 되게 노력해서 갔는데 아이 반응이 좋은 경우가 거의 저희는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니까 아, 진짜 시큰둥해요.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용산 전쟁기념관이랑 독립기념관. 그거 막 예. 때려 부시고 막 전쟁을 해야. 그렇죠. 그거 외에 박물관, 뭐 수학박물관, 과학관, 식물원 이런 데 갔을 때 반응은 저희 정말 많이 거의 갔는데 그냥 그래서 거의 다 시들했어요. 되게 막 이게 한 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한번 이렇게 참고 야 이 새끼 나중엔 이 새끼 나왔어. 다시는 데려가나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특히 엄마들 준비한 이 일정을 준비한 당사자가 가장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네, 미리 알아봤죠. 뭐 티켓 어떻게 해야 되나 예매도 했을 거고요.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식당도 알아봤을 거고 뭐 주변에 숙소도 검색하고 이제 아빠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제 잘 구슬려가지고 막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집에 큰 아이 있잖아요. 큰 딸이나 큰 아들 얘 공부에 도움되라고 데려갔는데 맞아. 얘 반응이 시원찮아. 근데 이제 아빠도 문제야. 아빠도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이제 할애해가지고 딱 데려갔는데 아빠도 희생하신 거예요. 애가 반응이 영 안 좋은데 이제 엄마도 화가 났어요. 딱 그걸 보면서 거 봐 내가 거기 가지 말고 그냥 계곡이나 가자 그랬잖아. 뭐 그런 데를 끌고 다니냐고 막 이제. 맛있는 예. 거. 그러니까 그 타박이 다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마음도 또 이해는 가죠.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래서 아까 뭐였죠? 좋았어? 재밌었어? 네. 라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만족하고 좋은 포인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나누는 정도로만 하시면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훨씬 올라간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정말 되게 적합한 엄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상식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끊어야 그래서 되네. 상식이 짧다고요? 너무너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특히 이제 역사 쪽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역사 과학 쪽에 취약한데 주로 가는 곳이 박물관과 과학관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 가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왜 나는 지금까지 몰랐지? 근데 그걸 저는 전혀 숨기지 않아요. 네, 가서 정말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놀랐어요. 그쵸. 네가 모르는 게 많아서. 내 부인이 이렇게 무식했다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깔아줬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오늘 가서 이거를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솔직히 지들도 몰랐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약간 등산 갈 때도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고 제일 뒤에 가면 제일 내 뒤에 힘들죠. 나보다 못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날은 성공이에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누가 헉헉거리면. 이 체험학습도 막 여기 엄마처럼 헉헉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펄찌에서 헉헉대는 그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되게 헐렁해 보여도 생각보다 역사, 과학 이런 쪽에는 맞아요.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빠가 선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맨 뒤에 엄마가 좀 붙어주시고. 아니면 이과 엄마면 아빠가 과학적으로. 깔아주시고. 그렇죠. 둘 중 한 분은 깔아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거를 막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되게 잘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셔도 되고요. 두 분 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다른 컨셉이면 또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들이 많이 설명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잘하는 분야가 좋아했던 분야가 역사, 과학 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가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주면 네. 이제 큰 아이는 되게 좋아해서 되게 네.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음. 둘째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고 네. 그냥 본인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주로 기념품 샵에서 계속 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저희는. 네. 그냥 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거의 고학년 5학년인가 6학년 때 네. 경주를 다시 한번 갔었거든요. 1, 2학년 때 한번 가고 5, 6학년 때 한번 갔는데 그때는 가서 저한테 물어보는 몇 개의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때가 됐구나. 아이마다 그것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시험찮았다라고 해도 너무 그게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시기 학년별 시기에 맞는 체험학습 활동을 많이 하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5, 6학년 때 이제 역사가 5학년 때 주로 나오고 6학년 때는 정치 얘기 나오면서 또 역사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5, 6학년 되기 전에 4학년 2학기 정도 그때쯤에 또는 5학년 1학기쯤에 그때 이제 역사 관련된 곳들을 많이 다니시고 3, 4학년 때는 과학관 맞아요. 내용이 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2학년, 3학년 때는 또 그런 내용들 과학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로 동물원, 식물원 이런 데를 보시면서 내용을 좀 약간 아이들이 이거 너네 이제 곧 배울 거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갔던 곳이 나오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조금 유도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미리 문제집으로 예습하듯이 그거는 사회 교과서에 나온 모든 곳을 미리 싹 훑으셔야 되는 게 아닌데 SNS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같은 결이죠. 예, 맞아요. 그만큼 아이가 얼만큼 힘든데 그만큼 노력을 다했을 때 아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냐?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마음이 상하는. 네.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요. 맞아요. 아이는. 무슨 패키지 여행처럼 막 엄마가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닐 때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불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박물관, 뭐 과학관, 기념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내용들 이미지라든가 영상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아이가 가보고 싶은 거 한 개 정도만 딱 목표 정해서 그냥 거기 직진해가지고 그거 보는 것만으로 그날 목표는 다 했다. 나머지는 더 보면 보너스. 되게 네, 좋네. 맞아요. 이 정도로 네. 가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려줄 수 있는 박물관과 과학관 자료 어떻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 사회 관련돼서는 그 인터넷 서칭 그 검색창에 사이트 있잖아요. 검색창에 전국 박물관 지도라고 검색하시면 박물관 지도랑 뭐 책 관련 무슨 지도 또 뭐 과학관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보셔도 되게 활용도가 높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올려드리기는 그렇고 전국 박물관 지도라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미지에 되게 좋은 자료가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전국 과학관 길라잡이라고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과학관들, 뭐 식물원, 뭐 천문대 이런 것들 다 검색하셔가지고 주소도 다 나오고요. 또 거기 관련된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행사는 어떤 것들, 교육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그거 보시면 그걸 이제 아이와 함께 같이 보는 거죠. 보면서 우리 요번에 통영 쪽에 가는데 이쪽에 가서 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뭐 박물관, 공룡박물관도 보고 올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루트를 한번 짜보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빠가 통영 맛집을 검색을 해주시고 그렇죠. 역할을 나누는 거죠. 엄마는 통영 쪽에 이제 박물관이나 유적지 한 군데 딱 찍고 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생 되니까 저희 애들 이제 꿈쩍도 안 해요. 정말 동상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랑 어디도 안 가려고 해요. 데려가도 이제 별로 목석같이 이제 재미없어. 반응 없이 뒤에 예. 있고 그냥 우리가 끌고 다니는 모시고 다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초등 때 그나마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게 너무 다행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후회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열심히 많이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떠들고 했다. 진짜 막 정말 4만 원, 3만 원짜리 저렴한 숙소 막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렇게 막 애들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잠깐 사담 섞었는데 네. 저기 어디였죠? 천안인가 어딘가 갔는데
급하게 막 실컷 다 돌아보고 늦게 숙소를 안 정하고 갔는데 너무 늦어진 거예요. 늦어져가지고 거의 한 9시 반 10시쯤 됐나? 그래가지고 숙소를 겨우 하나를 막 뒤지고 뒤지다가 하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자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 눈 떠져가지고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거기가 그 메인 유흥가의 한가운데 있는 그 35,000원짜리였나?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모텔 막 이 정도 되는데 모텔 아니고 들어가서. 약간 무슨 장 이런 곳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짜- 옆에가 온통 그런 유흥가.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많이는 보여주자, 경험은 많이 시키자.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찜질방도 진짜 많이 잡고요. 저희 정말 저렴한 5만 원 이하로 숙박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다니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초등 때 너무 추억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때 진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숙소 마치 딱 그랬는데 아침에 나와서 경찰서 갔었잖아요. 왜 갔지? 경찰서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같이 산책해서 쭉 가다가 경찰서가 나와가지고 파출소죠. 지구대. 네, 맞아요. 지구대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총은 뭐 어때요? 막 이래가지고 뭐 구경하고 막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려면 다 돈이에요. 신발 신으면 1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신발 신으면 20만 원인 것 같아요.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게 비싸 신발이? 신발을 신고 나가면 진짜 집 밖으로 내 식구가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다 쓰니까 한번 나가기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 초등 때 저렴이 여행 많이 다니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뭐 해외도 해외인데 네. 국내에도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면 정말 도움되고 재밌을 만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쉬운 거는 좀 약간 한 지역에 집약적으로 몰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동선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남는 건 없는데 단 적절한 시기에 해주시면 좀 그 기억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었냐, 뭐 배웠냐, 뭐 기억에 남냐 이 질문들 피해 주시고요. 설명해봐라. 네, 그냥 각자 스몰 토크로 편안하게 관람 후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체험학습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